일반인들에게 하나 그러면 이름은 알죠. 네. 뭐해? 네. 이글스. 네. 죄송합니다. 하나라는 그룹의 어느 정도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되었다. 하나가 잘하는 부분을 사실 이제는 묶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알맹이는 주 하나의 사업 재편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식입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아서 한화그룹이 대대적인 사업구조 재편에 나섰습니다. 합치고 나누고 또 유사한 사업군들을 또 한데 묶어서 사업 재편에 돌입했는데요. 미래 신사업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취지인데 한화의 또 다른 70년은 또 어떻게 펼쳐질지 오늘 두 분과 함께 한화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화그룹이 70년인데 또 다른 70년을 위해서 사업 재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워낙에 화제가 많이 됐고 사실 주가로만 봐도 거의 뭐 불꽃 상승이라는 표현이 다름이 없을 정도로 활활 타올랐습니다. 일단 저희가 총평을 좀 먼저 듣고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 한마디로 줄여가지고 평가하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는 그 하나그룹이라는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 네. 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정체성을 찾아간다. 하나그룹이 10대 그룹 안에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잘 보시면 삼성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죠. 뭐 반도체, 전지. LG 그룹 그러면 가전, 현대차 그러면 현대차, 자동차 떠오르는데 일반인들에게 하나 그러면 이름은 알죠. 네. 뭐해? 네. 이글스.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 사업 재편이 김종희 회장이 70년 전에 만들었던 하나라는 그룹의 어느 정도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되었다. 이 기업은 이거라는 게 투자 명료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명료함들을 이번 사업 재편을 통해서 좀 제시를 하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또 이따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우리 권혁중 평론가께서는 한두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규모의 경제를 살리는 이제 신의 한 수였다. 아.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 배경을 잠깐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뭐 하나가 잘하는 부분을 사실 이제는 묶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니까 좀 세부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구조 재편이 어떤 방향으로 좀 가닥을 잡았는가 방향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언론의 주요 헤드라인은 한국의 로키드 마틴 탄생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헤드라인을 장식을 했어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실제 알맹이는 주 하나의 사업 재편에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집인데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사업을 붙임으로 인해서 새로운 모멘텀에 새로운 집으로 리모델링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집으로 했느냐? 기존에는 방산이 주였거든요. 사실은 그 방산을 떼서 에어로스페이스에 붙였죠. 그래서 방산은 하나 합쳤어요. 근데 주 하나를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그걸 떼고 나서 뭘 붙였냐는 거예요. 에너지, 소재, 그리고 장비, 인프라 이 네 가지를 붙였거든요. 그럼 이게 붙어서 뭐가 좋아지지?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이 네 가지가 하나그룹에서 하고 있는 다른 사업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너지 모멘텀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건설을 이번에 인수합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건설이 원래 건설사기도 하지만 에너지, 소재, 장비, 인프라를 같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건설사로 바뀌는 거예요. 2차전지 공정 장비를 본격화하면 그게 들어가는 인프라 건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또 태양광, 친환경 에너지, 또 주 하나와 모멘텀이 붙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주주들이 실제적으로는 그 방산을 뗀 물적 분할의 개념이고 하나가 제일 붙긴 했지만 반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주들이 환호를 하고 있거든. 그 말은 리모델링을 잘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메인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지만 실질적인 메인은 주 하나의 리모델링이었다. 이게 제가 보는 이번 사업 구조 개편의 핵심입니다.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상당한 도움을 줬던 사업 재편이었다는 평가는 뭐 계속 동일하게 나올 것 같고요. 소재 분야 변화도 저희가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 소재 분야 같은 경우에는 권혁중 평론가께서 준비하셨죠? 예, 일단은 뭐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비 쪽에 이제는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장비만 있느냐, 이제 소재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한화 글로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장비랑 소재를 통해서 이제 친환경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사업이 본격화할 것이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요, 이제 한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3월이었습니다. 이게
무려 1,400억 원을 투자를 해갖고 미국의 하나의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태양광 반도체형 폴리실리콘을 이제 제조하는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솔루션과 같이 이거를 인수를 했거든요. 예. 글로벌 부분에서는요 한 12% 정도 이제 지분을 갖게 됐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기술을 가지고 앞으로의 친환경 사업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사실 영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만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2차 전지 얘도 다 들어가는 소재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 입장에서는 다양한 신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좀 마련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고. 예. 건설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하나가 건설을 흡수합병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돼요? 하나가 수소 사업도 하고 태양광 사업도 하고 에너지 사업을 하는데 이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인프라 구축이에요. 사실 그래서 건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무적으로도 봐야 돼요. 재무적인 이유는 뭐냐면 건설 사업이 캐시플로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가 모멘텀이나 증밀기를 가져와서 외부로 인수하고 하려면 재무적 캐시플로가 좋아야 돼요. 두 번째 이유는 원래 하나건설이 상장회사가 상장 이슈가 있었어요. 그런데 흡수합병함으로 인해서 지분과 지색에 대한 우려를 일단 드러낸 게 또 중요한 하나건설을 합병한 이유고, 세 번째는 뭐냐면 현재 그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기준이 뭐냐면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이 자산 총액의 50% 이상이면 이 지주회사로 돼요. 지금은 그 하나건설이 하나생명의 대주주거든요. 내년에 보험법이 하나 바뀌어요. 국제회계 기준이 바뀌는데 IFRS 현재는 9인데 내년에 IFRS 7으로 기준이 바뀌어요. 그게 어떤 기준이냐면 부채 비율이 바뀝니다. 부채를 가져야 되는 요건이 바뀌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 그 건설이 지주회사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 법이 바뀌면 부담스럽죠. 하나그룹에서는. 결과론적으로 하나생명의 자본 가치를 올라가는데 일대 주주인 하나건설 지주회사 비율을 50% 넘지 않으면서 하나건설이 그때가 되면 금융지주회사로 바뀌어야 될 판인데 이것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건설이 한 일석삼조 효과로 주하나하고 합친 겁니다. 제가 뭐 잘 몰라서 이런 질문 드릴 수도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건설이 흡수합병 된다고 했을 때 건설 경기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을 흡수합병한다고 했을 때 저는 약간 좀 의아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장성으로 보면 이런 어떤 신재생 사업이나 이런 걸 뒷받침하는 인프라 차원에서도 건설이 그 그룹사에서는 필요했고 그리고 지배구조 차원에서도 지출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거고. 주주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방산이 돈 잘 버는데 캐시플로 좋은데 왜 줘? 저도 처음에 그 생각이 반발을 해야죠. 내가 주주면. 그런데 하나건설을 붙여줌으로 인해서 그래 하나건설 정도면 그 정도 캐시플로 나와줘. 그러니까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해결했다. 권혁중 평론가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비슷한 아마 얘기일 것 같은데요. 이 하나 건설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풍력 발전소 굉장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앞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각광을 받을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하수 처리 시스템에서 나오는 이걸 가지고 이제 수소 에너지를 좀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하나 건설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런 시너지 효과도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 건설의 흡수합병. 한마디로 그 돈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더 큰 기업, 더 큰 섹터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뭐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로키드 마틴 가능할까요? 공군 플러스 우주까지. 사업구조 재편에 대한 의심스러운 시각이랄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